안녕하세요.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을 처음 하려고 할 때 알아야 하는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을 하나도 모를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지식편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헷갈려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면적인데요. 자, 최근 기사를 먼저 보시면 한국 19세 평균 키가 전 세계 60위권이라고 합니다. 1985년에는 남자 평균 168.7cm, 여자 평균 157.1cm였는데 2019년에는 각각 175.5cm 그리고 163.2cm라고 합니다. 네, 175.5cm는 1.755m고 163.2cm는 1.632m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에 대해서 보시면 내 키가 몇 cm지? 하면서 비교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게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면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김호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김호덕이고요. 실체는 오리입니다. 덕이죠. 네, 그래서 오덕이고요. 소속은 오덕경매에 있습니다. 나이는 아직 알 수 없고요. 키는 181.8cm, 그러니까 1.818m입니다. 취미는 눕는 거고요. 자, 우리 오덕이를 통해서 오늘 평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1.818m, 그러니까 181.8cm인 경우에 오덕이가 누우면, 오덕이가 세로로 눕고 가로로 누우면, 그래서 그걸 곱하게 되면 1.818m 곱하기 1.818m는 3.3058m 제곱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평이라고 확인이 되겠고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보시면 메타 제곱은 제곱미터 혹은 평방미터라고 읽습니다. 해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본 말이니까 가급적이면 제곱미터, 평방미터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원룸은 6에서 8평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자, 한 평이 어떤 정도의 크기인지 가늠이 좀 되시나요? 180cm의 사람, 181.8cm의 사람이 가로와 세로로 누웠을 때 그 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양팔을 쭉 벌리시면 대략 180m가 조금 안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두 팔을 벌려서 내가 가로와 세로로 벌렸을 때 그 면적을 한 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 개념을 왜 알아야 하냐? 라면 여러분들 2030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 청약인데요. 자, 아파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평형 아파트, 33평형 아파트, 평형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시고 이 평이 얼마나 되지? 라고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면적의 개념 때문입니다. 자, 면적의 개념은요. 계약 면적, 공급 면적, 분양 면적, 전용 면적처럼 다양한 용어로 면적이 쓰이는데요. 초보자분들은 되게 헷갈리세요. 계약 면적이 뭐고? 전용은 뭐고? 분양은 뭐지? 공급은 뭐지? 헷갈리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를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한 칸을 한 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에다가 6개 해서 66에 36으로 36평짜리인데요. 이 중에 집주인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전용 면적인 27평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노란 선인 복도와 파란색인 엘리베이터 그리고 전기실, 기계실로 표현한 이 네모들은 사실상은 내가 쓰는 공간이 아니라 같이 쓰는 공용 면적인 것이죠. 자, 공용 면적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9평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36평형 아파트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때
36평으로 계약을 할 거고 실제로 공급도 36평으로 할 거고 분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집주인이 전용으로 쓰는 것은 27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공급 면적 기준으로 평형을 얘기하고요. 전용률의 경우에는 분양 면적 중에서 전용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데 대체로 80%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공급 면적과 계약 면적, 분양 면적은 모두 24평이고요. 전용 면적의 경우에만 약 19평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물건은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 3단지 주공 아파트고요. 2020년 12월 22일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정가는 6억 1,500만 원이고요. 최저가도 1회차이기 때문에 100%고 입찰 보증금은 10%인 6,150만 원입니다. 6,150만 원만 있으면 경매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토지 면적은 10평이고 건물 면적은 17.6평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에 24평형이라고 적혀 있죠. 네, 24평형인데 실제로 전용 면적, 내가 집주인 전용으로 쓰는 면적은 17.6평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용률이 73%고요. 아까 제가 아파트 전용률이 평균 80%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는 전용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1995년도 준공, 꽤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 3개에 거실 하나, 주방 및 식당 하나로 확인이 되고요. 발코니도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신축 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1995년에 신축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신축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995년 10월 10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해당 호수의 전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네, 제가 어림잡아 계산한 건 73%였는데 사실상은 67%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몇 프로고 용적률은 몇 %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공용 면적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동산 분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면적에 대한 개념을 마스터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펴보시면 건폐율이라는 거는 건물이 토지 면적 대비 얼마나 밀폐되어 있느냐 하는 비율이고요. 용적률은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을 누적시켜서 쌓은 총 면적이 토지 대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땅은 100이라고 치고요. 건물이 60이라면 땅은 100이고 땅에 건물이 닿은 면적은 60일 거고요. 그리고 건물이 2층짜리라면 건물의 총 면적은 60 곱하기 2인 120일 겁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100 중에 60만큼만 땅에 건물이 닿아있기 때문에 60%인 거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100 중에 총 면적이 120이기 때문에 120을 100으로 나눈 120%가 용적률이 될 거예요. 참고적으로 지하 면적은 용적률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그 등촌 3단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건폐율은 17.75%였고 용적률은 226.33%였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토지가 100이었다면 건물이 닿은 면적은 17.75%일 거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1층부터 15층까지를 쫙 쌓아서 17.75 곱하기 15층을 곱하면 226.33%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르죠? 266이죠. 왜 다를까요? 자, 그 이유까지만 설명을 좀 더 드려볼 텐데요. 보시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 건폐율을 계산할 때는
그냥 땅에 붙어있는 건물 면적만 가지고 확인을 할 텐데 용적률은 층이 15층이라고 하더라도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주차장들이 땅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면적은 건폐율에는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이 한 층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15층에 대한 부분은 17.75%가 아니라 14.92%, 그리고 관리사무소 혹은 주차장이 한 층으로 2.83%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226.33%에 유사한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1층부터 15층까지는 14.92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건폐율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평과 메타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그리고 전용면적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고요. 추가적으로 건축물 대장에서 신축년도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면적의 개념을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부동산을 확인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부동산을 잘 분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처음 하려고 할 때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 그 중에 메타제곱과 평의 개념, 면적의 개념, 용적률과 건폐율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였습니다.